이 영상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승원 총장의 강연과 영화, 저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 없는 영성은 장님이요, 영성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다. 문명의 전환기는 혁명 직전과도 같다.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패러다임은 수없이 변화 발전하며 기존의 관념과 질서를 재편해왔다. 수백 년 동안 과학은 우주의 본질과 법칙을 예측 가능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왔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다른 두 측면이라고 선언했다. 100년 후 뉴턴은 수학적인 법칙으로 데카르트가 주창한 이원론의 기계적 관점을 체계화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고전 물리학을 정립했다. 그 시대의 물질 법칙은 늘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20세기 혁신적인 양자 물리학자들의 과학적 성취 덕에 인류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비약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과학은 홀로그래피 이론으로 우주는 부분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전체로 존재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마음과 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자연은 커다란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다. 홀로그램 파동으로 구성된 우주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공간도 홀로그램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작은 티끌 속에도 무한한 우주와 그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시간 역시 찰나 속에 영겁의 정보가 들어있다. 양자 역학으로 시작된 현대 물리학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과학에 이르러서는 마음과 정신 또는 의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의식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유기적 관계라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다. 물질 역시 변화무쌍한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에서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는 과학의 진보 앞에 옳은 개념은 결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금언을 떠올리게 된다. 인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영성과 과학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 존재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기도가 치유를 가져올까?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신비주의를 벗기는 언어는 과학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때마다 과학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의 마음이 나와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이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현재의 과학 법칙과 논쟁들을 한 발 더 앞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명상을 해오고 그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온 한 사람으로서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통제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때
시간과 공간, 즉 환경은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자 마음의 반영이 될 수 있다. 우주의 에너지와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만들어내는 의식적인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과 우주 모두는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는 텅 비어 보이지만 물결치는 에너지로 가득 찬 이 우주를 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만약 이 우주에 가능성의 에너지로 가득한 필드,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무한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접속해 이른바 시크릿을 창조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마음과 뇌를 활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우주는 거대한 파동 에너지로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과 뇌의 의식 역시 파동 에너지로 존재한다. 잘 알려져 있듯 하나의 파동은 그 파동과 유사한 주파수의 파동과 공명을 일으킨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무한 에너지 장과 연결될 때 그 필드 안에 유사한 정보는 공명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끌어당김 현상이 만들어진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가 얼마나 집중하여 깊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도 다르게 나타난다. 의식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이 집중된 마음, 즉 뇌의 각 구조별 기능이 통합되었을 때 신피질의 생각뇌와 구피질의 감정뇌, 뇌간의 본능뇌는 하나로 통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힘이 극대화되는 에너지 상태가 된다. 우리의 마음과 뇌가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마침내 우주의 광대한 에너지장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명상의 기술이고 마음과 뇌의 활용법이다. 그러나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단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과 습관적인 패턴으로 삶을 대할 때 현실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은 선택을 해야 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뇌의 각 구조별 기능이 통합될 때 마침내 현실이 된다. 마음에는 경계가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다. 무한 가능성의 에너지로 가득 찬 에너지장에 연결이 되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비밀은 나의 선택과 집중에 있다. 우주가 신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쓰는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이다.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다. 의식으로 충만한 우주,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에너지의 물결. 나는 이것을 생명전자라고 이름 붙였다. 생명전자는 생명의 파동이고 의식의 입자이며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를 여는 제3의 언어이다. 인간을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허공에서 시작되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덩어리이다. 이것은 우리 존재와 의식의 중심 엔진이자 시작이며 끝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관계는 나와 내가 아닌 것에 구분이 없다. 모든 생명은 허공에서 시작되어 허공으로 돌아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에너지장, 생명전자의 바다에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망라하는 우주적 청사진이 들어있다. 근원의 치유와 인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음의 힘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진동하는 생명전자이고 그 에너지는
우주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이 무한한 힘을 발휘하고 현실을 바꾸어 미래를 창조하기까지 어떠한 집중과 뇌 활용이 필요한가를 보았다. 생각과 행동, 의지가 일치되고 뇌의 구조별 기능이 통합되어 강력한 파동 주파수가 만들어질 때 가능성의 장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새로운 현실이며 진정한 인간의 진화이다. 이렇듯 간단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은 그것이 미립자이든 아니면 더 작은 아원자라고 할지라도 각각 쪼개어 고립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고 에너지 장을 형성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우주는 거시적이고 역동적인 상호 연결망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큰 파워를 갖지만 이것이 집단적인 장을 형성하고 행동과 창조로 현실화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정신 문명 시대를 여는 제3의 언어, 생명전자는 거대한 에너지 장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상 붐은 개인의 웰빙만이 그 목적은 아니다. 명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가 가고자 하는 길은 성숙한 인류 의식의 진화이다. 전쟁과 폭력, 환경 파괴, 기아가 없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의식혁명이 일어나는 시대. 그 희망이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의 숫자는 과연 얼마일까? 마하리시 효과는 집단적 의식의 장이 낳은 것으로 지역 인구 1%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인구가 한 장소에 모여 명상을 했을 때 범죄율과 질병 발생률, 국제 간 갈등, 사회 혼란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주장을 말한다. 1993년 폭력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 DC에 세계 60여 개국 4천여 명이 2달간 매일 2차례씩 모여 집단 명상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 기간 범죄율은 25%가 감소했다. 이후 2년 동안 이루어진 7천에서 만여 명의 평화 집단 명상으로 주기나 동향, 날씨, 휴일 등의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도 전 세계 테러 행위는 72%나 감소하는 경이로운 결과가 보고되었다. 수많은 성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전했던 것. 나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함께할 신인류의 탄생을 그려왔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구 시민이라고 불렀다. 우리 세계의 진정한 위기는 정치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의 위기이다.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마음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너와 나를 분리하고 경쟁과 이기심의 높은 장벽에 가려 본래의 밝은 본성을 찾지 못할 때 인류 의식은 공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미래 시대의 희망, 공생의 문명으로 진입하는 에너지 장의 임계점을 인류의 1%인 1억 명의 지구 시민이라고 말해왔다. 우리의 밝은 의식이 세계를 창조한다. 새로운 문명 시대로 가는 길.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선택 기준이 공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밝고 환하게 깨어날 때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깨달음이 된다. 그 진실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공생 시대를 여는 세상의 빛, 광명 그 자체가 될 것이다. 1. 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 일. 이렇게 하나가 묘하게 피어나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며 그 쓰임은 무수히 변하나 근본은 다함이 없다. 마음의 근본과 우주 만물의 근본이 하나로 통할 때 일체가 밝아지니 마음을 밝힌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녹아 들어가 있다. 속도를 가늠하기 힘든 수직적인 기술의 도약과 문명의 진보. 문명 창조의 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인류 평화에 대한 질문과 그 답을 찾기 위한 한 청년의 평생에 걸친 여정. 한민족 선도에서 찾은 무의 원형과 신인 합일. 이 시대 인류가 함께 살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공생의 길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집 다큐 공생 3부 인간의 위대한 질문.